어제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랑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1번 전재산, 2번 대통령.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피하고 싶은 처갓집은 1번 윤핵관 장인, 2번 개딸 장모.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정치 투쟁이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삭발, 2번 단식.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자, 딱딱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TV 토론회에 잠깐의 약방의 감초 같은 재미난 코너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난처한 질문에 순발력 있게 답변하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코너였습니다. 어떤 후보의 어떤 답변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김기현 후보의 누구를 살릴 것이냐가 나경원 전 의원 선택한 거요?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나경원 후보라고 답을 할 줄을 알았는데 사실 이건 우문의 현답을 좀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현답이 누가 제일 현답이었느냐를 이제 가려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김기현 후보가 그렇게 현답 같지는 않았어요.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살린다라는 답변보다는 좀 재치 있는 답변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질문은 참 날카로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다른 질문들은 조금 사적인 어떤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예. 장윤 변호사님, 혹시 안철수 후보에게 던져진 질문, 전재산이냐 대통령이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는 여러 답변이 사실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저는 이번 밸런스 퀴즈도 그랬지만 주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또 그 장면을 보고 있기도 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죠. 공격을 또 공세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손가락을 잘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당연히 그 입장에 대해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을 잘 봐라.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정치인이 가지면 안 되는 자세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국민 앞에 좀 솔직하지 못했다. 그 부분이 참 안철수 후보의 마이너스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양강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두 후보가 바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공방이 어제 또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끝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재명을 잡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인천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 잡으러 왔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유세를 했습니다.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라도 다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수도권의 대표가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자, 윤석 대변인 어떻게 두 상남의 설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김기현 후보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이제 공방 충분히 가능한데 자꾸 험지 출마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의 세가 강한 지역에서 정치활동 하시는 분은 마치 뭔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우리 당의 저희 당의 강세 지역에서 4선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수도권을 공격하시지만 본인은 정치 데뷔 이전부터 굉장한 유명세를 가지고 정치권에 대비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울 노원병이라든지 분당 갑이라든지 수도권이고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본인이 진짜 험지에서 출마해서
거기를 뚫고 당선됐다고 말하기에는 좀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만 수도권에서 자기가 정치했다, 수도권 승리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어야 한다는 논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가다듬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강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면서 어떻게든 양강 구도를 좀 깨기 위해서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한 5명 정도만 TK 지역에 좀 꽂아달라라고 압력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저는 공천을 하는 네, 것이 알겠습니다. 원칙입니다.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네,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후보가 뒤늦게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퀴즈다 이런 평가절하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선전하고 있고 이 전 대표의 얘기처럼 한미수 대변인님, 김기현, 천하람 결선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혀 가능성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승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어떤 스탠스 네.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친유는 분명히 아닌데 본인은 여전히 이렇게 아니라는 네,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천하람 후보가 나오면서 그 표가 이미 분산이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TV토론도 앞으로 3번 남았는데 네. 천하람 후보가 TV토론도 나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00% 당원들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지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를 불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난처한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네. 말 그대로 일단은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아마 1차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네. 보면. 그럼 결선 갔을 때 김기현 후보를 상대할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 당대표 향배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4일과 5일 이렇게 온라인 투표를 하고 그리고 6일과 7일 ARS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8일 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 남아 있죠. 아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윤심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 O, 없다, X. 하나, 둘, 셋.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 관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더 선호하는 후보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당대표 TV 토론회에서도 윤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만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정의 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 의견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친윤은 윤의 명예 당대표 가능하다. 당의 어떤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 지도부의 입장에서 건강한 비판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일단 입장을 내놨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당무 개입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천하람 후보 아니 여당이 무슨 용산 출장소냐 이렇게 날선 공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장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당정 관계가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긴장 관계만 유지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일체가 되어서는 건강한 비판 기능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출장소 만들 겁니까? 저는 대통령과 당연히 협력하고 같이 또 도울 부분 도와야 되겠지만은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입법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명예 당 대표, 대통령의 명예 당 대표 어떤 느낌 받습니까? 일단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네. 사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초유의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이 당선되고 6개월 정도를 그냥 허비해 버렸어요.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정권을 잡자마자 집권당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을 하는 모양새.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지금 과거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공론화되는 게 물론 명예 당대표만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는 저는 공론화 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명예당 대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범위가 그 권한의 범위도 어정쩡할 뿐더러 옥상 오기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괜히 당 대표가 명예당 대표 눈치를 보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구조. 그건 또 좀 상상이 잘 안 가고요. 그래서 공론의 장에 논의는 하되 명예당 대표 같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